다시 죄송해요.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조회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폴더 지금 7개 있잖아요. 이렇게 7개의 폴더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폴더 목록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자, SQL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시스. 요 뒤에 복수 표현 주의해 주시고,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SQL 스테이트먼트라는 곳에다가 SQL을 치시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가 요 밑에 나옵니다. 리절트. 그래서 넘버 오브 레코드에서 2개 나오죠. SQL의 결과는 표로 나온다. 여기 보시면 얘도 표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세로 줄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표처럼 안 보이지만 표입니다. 자, 인포메이션 스키마, 노스윈드라는 게 있는데 2개가 있대요. 이게 2개가 다 폴더예요. 폴더가 2개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폴더만 보면은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바탕화면 폴더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더는 파일을 모아놓은, 다시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모아놓은 폴더 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폴더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유즈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노스윈드로 들어갈게요. 끝에는 요거 세미콜론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런 하면은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SQL 결과는 조회인 경우 표로 나오고, 반영인 경우 성공하면은 그냥 됐다고 하고요. 실패하면 이제 왜 실패했는지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유즈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냥 결과가 나올 게 없죠. 자,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후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노스윈드라는 폴더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파일이 여기 있을 거니까. 정확히는 이제 테이블이죠. 제가 여기서 파일이라고 언급하는 거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이 엑셀 파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목록 봐야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show tables입니다. 요거를 주석 처리해야 됩니다. 위에. 자, 보이시죠? 테이블 목록이니까 당연히 보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조회가 되겠고요. 밑에 결과는 표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8개의 테이블, 표가 있다 얘기입니다. show tables.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폴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폴더라고 하지 않고 DB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원래 DB랑 테이블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만들어요. 우리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조회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그 테이블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엑셀 파일 이렇게 열어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제가 쓴 가계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얘네들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머스 한번 볼게요. 커스터머스 뭡니까? 고객이란 뜻이죠, 고객. 자, 조회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자, 셀렉트인데 일단은 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from, 요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커스터머스 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또 주의하실 점 하나, 여기서 커스터머스는 C가 되는 점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문자로 하게 되면은 에러 납니다. 이렇게 customers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소문자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표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커스터머라는 개념이 있는데 뭘로 이루어져 있다? ID. 얘는 커스터머를 식별하는 뭐겠죠? 식별 번호고, 고객 번호죠, 고객 번호. 커스터머 이름. 얘는 뭐 계약한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주소. 이 고객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 우편번호, 국적,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고객은. 그래서 이렇게 한 행이 하나의 고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고객,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객의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커스터머 네임 열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로로. 자, 그래서 정확히 엑셀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됐죠? 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또 보시면 다시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show tables.
보시면은 다시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오더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더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더 아이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문 번호가 되겠죠.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 번호죠. 인플로이 아이디, 이거는 뭐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담당 직원인가봐요. 계약을 해는 주문 날짜, 이거는 뭐 물류, 뭐 택배사 뭐 그런 걸 거예요.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경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보시면 넘버 오브 레 다시 한번 SQL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본 거고, 자, 개요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DB를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뭐 텍스트 게시판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게시물을 애드해서 뭐 100개 저장해도 껐다 다시 실행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SSD나 HDD 거기다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파일로 충분히 저장 가능하고요. 그거를 제가 지금 미리 하신 분들도 있고, 텍스트 게시판에서 파일로 데이터 저장하는 거를 제가 수업으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지만 올려놓을 거예요. 그 텍스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충분히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은 파일이 많아지고, 파일이 많아지면 파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DB는 똑같이 얘가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데,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주는데 되게 체계적이고 잘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얘가 관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DB를 사용하는 거고, 자, 이거 아까 저희가 그 설치한 SQL YUG라는 건데, 자,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DB가 있다. DB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DBMS를 설치를 하셔야 DB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DBMS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Git처럼 그 명령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커먼 화면에서 원래 명령어를 치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조회 결과가 많다 보니까 이 커맨드, 시커먼 그 콘솔 화면에서 보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명령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SQL을 이렇게 전달하시면은 DBMS로 가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명령어가 되게 불편하니까 SQL을 우리가 여기 명령어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하냐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SQL YUG 또는 MySQL 워크벤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명령어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마우스랑 이런 그래피컬하게 사용자가 되게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이렇게 명령어로 바뀌어서 DBMS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파일을 찾아야 돼가지고 요건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이게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SQL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DB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기초 연습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SQL 연습 문제 넘버링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요게 문제예요. 요거를 할 수 있는 SQL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처음에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목록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해봤죠. show 데이터베이시스. 자,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커서를 여러분이 실행시키고 싶은 SQL 위에 아무데나 올려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커서를 뭐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돼요. 단 요 세미콜론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올려놓으시고 F9 위에 펑션 키 있잖아요. 그죠? 펑션 키 중에 F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딱 요만큼만 실행이 돼요. 결과 보이시죠? 요 5개가 요 5개랑 똑같죠? 그래서 DB 목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걔 중에 MySQL이라는 DB를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5개 중에 내가 뭘 쓸지 DB는 모르니까. 요건 use 하고 DB 이름 적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커서를 여기 SQL 위에 올려놓으시고 F9. 자, 얘는 실행, 반영을 하는 거라서 조회 결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적용된 success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자, 테이블 리스팅 아까 해봤죠? show tables.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서가 여기 세미콜론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려는 SQL 그 구문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F9. 테이블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구조 확인하는 것도 해봤죠? 자, 보시면은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D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름이 DB인 겁니다. 구조 확인 어떻게 하죠? description DB. 자, 이러면 우리가 이 DB라는 테이블이 어떤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죠? 그리고 각 컬럼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보는 방법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딱 요것만 보세요. 일단 호스트, 뭐 DB, 유저 이런 칼럼들이 있구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칼럼으로서 조회가 되겠죠. 호스트 칼럼 있고, DB 칼럼, 유저 칼럼, 셀렉트, 프리브 칼럼, 칼럼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요 칼럼, 많은 칼럼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려면 그래서 여기 셀렉트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드를 만들 건데 기존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삭제하고 만들 거거든요. 기존에 있으면 안 만들어질 거니까. 자, 삭제는 이제 드롭이에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드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겠다. 근데 존재한다면 이라는 걸 붙이려면 if exist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드가 있으면은 삭제하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조건문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할게요. 이거 뭐죠?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치한 MySQL이라는 DBMS가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건 이제 따로 만드셔야 돼요. 만드는 건 create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하시면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경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문제없이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가 에러라고 나오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자, 추가했으니까 정말 추가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죠? show databases. 아까는 이렇게 5개 했는데 이제 보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쓰려고 만든 거니까 선택해야겠죠.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show tables. SQL 기초에서 연습 문제 2번이고요. 자, 그 형식은 동일합니다. 일단 요거를 쭉 복사를 하셔서 자,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SQL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SQL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show database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use MySQL 하고 select db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select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 이제 SQL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show database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use MySQL 하고 select db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을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명령이 전달이 돼서 실행되는 건 이렇게 실행되는데
이 결과를 한번 예쁘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 돌고래는. 저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씁니다. 이거. 자, 여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시물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은 제가 엑셀 파일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구조 좀 짜고 구조에 맞게 데이터 저장하듯이 테이블도 먼저 구조를 먼저 잡아 주셔야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기억 안 나시면 언제든 검색이나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입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였는데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만들겠다. 자, 이름은 아티클로 지었습니다. 아티클로 하시고 소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마치 함수 정의하듯이, 클래스 정의하듯이. 클래스 만드는 건 거의 비슷해요. 자, 이 테이블 아티클이라는 거는 이제 테이블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시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목과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 바로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는데 공백으로 이렇게 두 번 띄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바를 생각해보세요. 자바는 우리가 스트링, 타이틀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순서가 반대예요. 먼저 칼럼명 먼저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타이틀이라는 곳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숫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 날짜인지, 자바랑 똑같죠. 그래서 자바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겠지만 MySQL에서는 차 또는 바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차로 할게요. 바차로. 자, 그 다음 가로 열고 닫아 주시고요. 이 가로의 의미는 뭐냐면 길이입니다. 길이. 문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0자가 되겠죠. 타이틀은 200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신 다음에 제목도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제목. 칼럼이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엑셀로 치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타이틀. 여기다 막 제목 입력하겠죠. 제목밖에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하나 적고 싶잖아요. 여기에 컨텐트 또는 바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뭐 컨텐트라고 했으니까 한번 컨텐트를 쭉 나가 볼게요. 요 컨텐트라는 컬럼이 하나 또 있어야 제목들은 또 여기 이 컬럼에다 쭉 이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트 라는 이름의 컬럼을 하나 더 만들고요. 제목, 그러니까 내용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바차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바차 같은 경우는 255가 최대입니다. 그러면은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긴 논문은 거의 논문급의 포스팅은 글씨가 엄청 많잖아요. 255글자로는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텍스트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아나요? 당연히 검색해서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수업 페이지에 일단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여기도 자바랑 똑같이 보시면은 문자형이 있고요. 문자형에서도 되게 많죠. 아, 다차는 최대 655네요. 요거는 괜찮겠네. 근데 655여도 한글로 치면은 이거 한 만자, 2만자? 2만자 정도밖에 못 써요. 한글로. 자, 그래서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숫자가 클수록 저장 용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DB 모델링을 할 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제일 큰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하나 저장할 때마다 한 글자 저장하는데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용량을.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좀 많은 데이터를 다루면은 1억 건은 기본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적절하게 내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랑 크기를 잘 맞춰주는 게 나중에 좀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이제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다차랑 텍스트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고 할게요. 숫자 타입도 보시면은 엄청 많죠, 그죠? 4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나이 같은 경우는 127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 나이를 1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4배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저장 공간을. 이게 뭐 한두 개면 상관없는데 막 수십억 건을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손해가 나오겠죠. 이게 다 비용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 나이를 표현할 땐 어떤 걸 써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우리는 또 인트로 고정을 할게요. 자, 여튼 저희가 지금 숫자를 쓸 건 아니라서 딱 요 두 개만 일단 해볼 거예요. F9 누르시면 실행되겠죠?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자,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how tables, 테이블 목록 보기. 아까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자, 안 되네요, 그죠? 요거 요 위에서 했던 작업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와야 돼가지고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드 데이터베이스 다시 만들게요. 이거 아시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보드.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연습할 때는 요 세 개는 제일 위에다가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요거 한번 해주고 요건 use 보드 해주고. 아까 했던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 됐죠? 자, 되셨으면 이제 다시 요거 실행을 해주시고요. 맨 끝에 요거 제가 세미콜론 안 붙였네요.
해서 석세스가 됐고요. 쇼 테이블스 하면은 현재 보드라는 DB 안에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아티클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까지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컨텐트. 자, 그 다음에 게시물을 하나 여러분들이 일단 넣고 싶어요.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게시물은 사실 이상하죠. 또는 제목이 없고 내용만 있는 게시물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게시물을 이 두 개로 표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둘 다 동시에 존재해야 하나의 온전한 게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때, 테이블에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행 단위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행 단위로.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 둘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제목은 제목 1, 내용은 내용 1 이라는 게시물 하나 추가를 해라.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행이라고 합시다.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insert라고 SQL을 사용하고요. into 어디를 향해서 넣어라는 뜻이죠. 당연히 여기는 테이블이 와야 될 거고요. 아티클이죠. 그다음 세팅 하겠다는 뜻이죠. 자, 넣어줘야 되는 영역이 이제 둘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타이틀에다가 제목 1을 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문자열은 따옴표를 붙여서 컬럼과 테이블 그리고 일반적인 문자를 구분해 줍니다. 또 쌍따옴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바랑 다르게 단따옴표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저장해야죠. 자, 내용은 어디에? 콘텐츠라는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타이틀 컬럼에다가 제목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다 제목 1 컨텐트 컬럼에다 내용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해서 F9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 됐죠. 자, 조회 한번 해봅니다. 자, 제목 조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셀렉트 제목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자, 이렇게 하면은 제목 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내용 조회 컨텐츠죠. 컨텐츠. 내용만 조회하는 거고 이건 다 아시겠죠? 제목 내용 전체니까 에스터리크 별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내용 제목 칼럼. 그죠? 이번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데이터 조회하라고 했을 때 이제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컬럼이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이제 객체 지향, 객체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정렬. 자, 요거 예제 코드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 있고요. 요거 보면서 한번 할게요. 말 그대로 정렬하는 거고요. 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들어갑시다. 맨 위에 요거 DB 연습, 그러니까 연습 DB. 다시 여기로 오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좀 불편한 게 그 구문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연습하실 때는 이거 위에 거 실행하신 다음에 밑에 거 실행하실 때는 주석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조회 연습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 연습은 여기서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조회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렬은 말 그대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으로 나오게 하거나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나오게 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낮은 거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올라가니까 오름차순이죠. 어센딩이라고 해서 ASC고요. 높은 데에서 낮은 거로 가는 건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내림차순. 디센딩 해서 디스크.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립션 할 때 디센딩이랑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DSC는 디센딩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프롬 뒤에다가 붙이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국적으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해서 할 건데 여러분 직접 쳐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딱 봐도 아시겠죠? 그냥 조회를 하면은 컨트리가 지 멋대로 나오는데, 내가 이제 나라별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더바이를 쓰시는 거예요. 문법은 오더바이고요.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렬하고 싶은 항목이 여러 개잖아요. 도시별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름, 고객 이름으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 국가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렬하고 싶은 요소를 먼저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할 거냐 정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행이 한 데이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을 한다고 해서 컨트롤만 정렬되면 이거 이상한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묶여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정렬은 당연하게도 행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문자면은 영어라면 알파벳 순으로, 한글이라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라면 당연히 높낮이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이고요. 디센딩 바꾸면 뭐 Z부터 나오겠죠. Z는 없으니까 베네수엘라부터 나오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예제. 자, 고객번호로 정렬. 이거는 자, 역시 정렬을 하시면 이게 고객번호죠.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으로, 디센딩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정렬 방법을 따로 적지 않으시면은 기본 디폴트는 어센딩입니다. 그래서 어센딩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할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정렬이라는 건 값이 달라야 돼. 값이 달라야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같으면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북쪽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되, 정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북쪽이니까 컨트리. 오름차순이니까 ASC인데 이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나와요. 3명이거든요. 고객이 3명이 나오는